네, 오늘의 정찰투피 마지막입니다. 조시대가 곧 움직인다. 대법원발 연기가 모락모락 난다. 사실 요새 이 민주당 좌파 정권이 대법원을 압박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이 상권 분립 국가가 맞는가? 그리고 대법원을 압박을 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중단된 5개를 속행할 수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압박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을 하려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고, 좌파 진영에서 한독수 전 총리와 만나서 이재명 재판이 나에게 넘어오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그 가짜뉴스, AI가 만들었다는 말까지 있죠. 그 제보자가 AI다는 말까지 있는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사퇴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오늘도 조국이 또 무슨 이 탄핵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법관을 대폭 정원을 해서 정권이 정치 권력이 대법원을 장악을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법원 행정처를 그러니까 대법원의 인사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해버리겠다. 법원 행정처 폐지를 하면은 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 이런 것을 손발을 묶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다 동원을 하고, 특히 법원을 아예 무시하고 법원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집하기 한송한 것은 선거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전부 무죄다.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입법부에 가서 사법부가 결정해야 될 일을 전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사법부 입장에서는 황당한 발언이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아예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재판 중지법,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모든 재판 중지한다, 재판 중지법을 만들겠다고까지 나오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을 수시는 것은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사법부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다 면소를 해버리겠다. 배임죄도 없애고 공직선거법도 고치고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니까, 심지어 서울 고법원장 김대원 고법원장이 이재명의 재판 속행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이렇게 당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사법부는 말살돼 버립니다. 사법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최근에 부쩍 대법원발로 분명한 입장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 제가 오늘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정원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민주당 사법체제 5대 안에 대한 검토 의견,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는지 밝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으로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대법원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대법관 정원하는 데 대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좀 애둘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 대법원이 지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정원하는 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 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내놓습니다. 대법관을 정원을 하더라도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정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균 매년 5명, 지금 매년 5명 하겠다는 거죠. 대법관을 교체하게 되면 대법관 구성이 수시로 변경돼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심리에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이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대안들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정원하라.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위헌이라는 이야기죠. 대법원이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대법관 정원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되고 전원 합의체 심리가 실질적 제한이 된다.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이재명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법관이 정원되면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약화된다. 이 사실심 1심, 2심이 부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대법관이 이렇게 정원이 되면은 지금 민주당 안대로 정원이 되면은 한 부장판사급 한 100명 정도가 대법원으로 가서 재판연구관을 해야 됩니다. 재판연구관을 해서 그래야지 대법관과 같이 대법관의 지위를 받아서 대법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100명의 부장판사가 빠져버리면은 1심, 2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지금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법 왜곡죄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법 왜곡죄. 이게 완전히 이제 정치적 판단으로 판사든 검사든 이 기소를 하거나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을 왜곡했다. 이 법을 왜곡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왜곡했다고 하면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한다. 이걸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법 왜곡죄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법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재판이 계속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는 법원에 잘 보여야 되니까는 법 왜곡죄에서 판사들 빼주고 또 법관에 임명하는 그 기준 턱도 문턱도 낮춰서 법원의 소관 사업을 다 들어주겠다. 그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법원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는 법 왜곡죄 안에 판사도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죠. 판사들에게 잘 보여야 될 때는 설거문을 뺐다가 이제 판사를 군기를 잡아야 되니까는 다시 법 왜곡죄 대상에 판사까지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원이 상당히 세게 구체적으로 지금 반박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법 왜곡죄는 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반대한다. 이 의견을 또 국회에 전달을 했다는 것을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법 왜곡죄 법안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당히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은 이건태, 민영배, 김용민, 박찬대, 조국당, 신장식 이 사람들이 그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애둘러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권력이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법 왜곡죄는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됐는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법관이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입장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장악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판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법 왜곡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관의 직무 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바탕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이런 것을 다 막게 되고 소수자 인권 보호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대법원에서 나온 두 가지 입장문을 오늘 조금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워낙 이 법원에 대한 말살이 구체화되고 노골화되니까 대법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공방만 했다가는 지금 민주당이 실제로 이것을 다 입법화 시키겠죠. 대법원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이재명의 재판 재개죠. 재판 재개. 여기에 대해서 민심도 상당히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급변할 수 있는 그 상황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월 29일 보내드린 라이브 송문근의 정치 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